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2일간은 위원회 소관 2021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으로 최재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형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의원입니다.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시 시장구역과 주차장의 직선 거리 기준을 기존 15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확대하여 주차요금이 감면되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늘림으로써 시민들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시장구역과의 직선거리 15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완화하여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은 거리 기준을 100m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평택시는 150m 이내, 구리시는 200m 이내입니다.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 평택도시공사에서 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개정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정원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8호 최재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전통시장 주차장과 시장구역의 직선거리 기준을 150m에서 200m로 확대하여 주차요금이 감면되는 공영주차장을 늘림으로써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시장 영수증 없이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의 150m도 경기도에서 가장 크게 면제 혜택을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울러 시장과의 거리가 200m로 비교적 먼 거리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전통시장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가 혼재되는 상황이 있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이용자가 수혜자가 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평택도시공사에서는 기준 확대 시에 공영주차장 이용 면수의 평균 60%를 차지하는 기존 정기권 이용자와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기준 확대로 추가 적용되는
세계 공영주차장의 일간 이용률은 이미 100%를 이제 초과한 상태이고 교통사업 특별액의 세입 또한 약 60%가 감소해서 향후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이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구리시 한 군만이 200m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3개 시군은 100m, 나머지 7개 시군은 이제 감면 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게 저는 이 지금 조례를 좀 찬성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그 주차를 불편해서 사실은 전통시장을 안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평소 때 하고 명절이나 장날 뭐 이럴 때 아닐 때는 혹여 그 지금 우리가 배려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재원 조달에 이해 충돌이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이제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했을 때 전통시장을 이제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뭐 취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200m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시장과의 그 거리가 200m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차 이용자가 거기다 대고 이제 그 혜택을 보게 되면 사실상 본래의 취지가 이제 훼손되는 상황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평택시가 주차장이 모자라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불편한데 설사 그 혜택으로 인해서 조금 징수는 좀 덜 될 수 있고 그 시장 아닌 사람도 혜택을 받는다 하는데 결국은 시장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가 일을 보러 여기로 왔던 거지 뭐 그거를 가지고 세수가 좀 덜 된다고 해서 굳이 아닐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타 전통시장과 연관이 안 되는 일반 주차장에도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민원을 일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오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네. 형평성의 논란이 이제 야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거리상으로 우리 전통시장 5곳을 보면 경계로부터 200m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전통시장 경계 구역 아니라고 볼 수 있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저희들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게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 지금 전통시장이 아닌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주차장을 좀 더 혜택을 줘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전통시장 반경 200m로 늘려서 혜택을 본다 해도 그게 뭐 굳이 세수 때문만이 아니라면은 굳이 이거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뭐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은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또 이제 지금 전통시장 이용자들이 거기 주차 감면을 주차를 받을 때 영수증 확인 없이 이제 그 감면을 네, 받고 하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차장의 경우에 거기 정기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네, 네. 이런 분들은 일정 부분을 다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그런데 영수증 확인 없이 거기에서 일반 이용자와 같이 혼재가 되면 근데 이게 정기 이용권도 문제가 뭐냐 하면 실상 또 정기권을 쓸 수밖에 없어요. 거기 상가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자리를 찾으니까 진짜로 시장을 와서 이런 사람들은 자리가 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좀 계도해서 조금 멀어도 외부에 대고 이렇게 걸어오셔서 일반 오는 손님들이 회전율을 좀 높여줘야 된다고 저는 이게 생각을 제가 좀 전에 하거든요. 말씀드렸던 이제 네. 정기권 이용자는 전통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네. 그 밖에. 외부에 있는 주차장에 이제 정기권 이용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야죠. 네. 200m 경계 안으로 이게 다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일반 이용자와 전통시장 이용자의 구별이 어렵고 그렇죠. 또 구별이 되는 경우에도 형평성의 논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근데 거고. 제가 시장을 가면 사실 평일에는 그 안에 있는 가까이 200마다 멀리 아니라 거의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막 붐비지 않는데 뭐냐면 혹여 장날이나 명절 이럴 때만 이게 해지 그로 인해서
형평성이 어긋날 정도로 막 몇 터지게 정통시장하면 되면 더 반가운 일인데 그러지도 않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특별한 날, 명절이나 이런 시기에는 사실상 뭐 그 일반 주차장도 그런 혜택을 주어서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거는 뭐 공감이 되는데 이거를 일상화해서 평상시에 그걸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형평성이 좀 그걸 형평성이라든가 염려하시는데. 혼란이 좀 야기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그렇지. 그 오히려 평일 때 그 외부 사람들이 더 저기는 예, 혜택을 받을 수 이용률이 더 있겠어요. 많고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그런 있습니다.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이라든가 시민이 활용하게 하는 거는 이런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상입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네. 그 이게 지금 뭐 전통시장도 그렇지만 그 주변에 상점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평택시 이렇게 현황을 보면 상점가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뭐 전통시장 활성화도 그렇지만 상점과 그런 소상공인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좀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 세입이 60%한 1.3억 감소된다고 지금 저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그 작년에 그 100m에서 150m로 늘릴 때 그 전 1년 동안에 세입하고 그 이후에 작년 5월에 돼가지고 6월부터 저기 됐더라고요. 그래서 1년까지 세입을 비교했을 때 그때도 감소가 많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5군데 했는데 2.2%가 증가를 했어요. 세수가, 그러니까 주차장 수입이. 근데 그 자료를 이제 보고 저희도 이거를 뭐 그런 세입이, 그러니까 이런 수입이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확인했는데 지금 1.3억이라 되는 건 이건 처음에는 1.6억으로 왔는데 뭐 하루 날짜를 몇 개를 지정해가지고 뭐 계산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달 치료하니까 1.3억이던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도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런 비용에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좀 이게 이제 선택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아니면 우리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상점과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뭐 그 손실액이 연간 1억 3천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저희는 그 상점의 활성화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10배, 100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 부분은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이 50m가 늘어났을 때의 어떤 부작용들에 대한 부분은 뭐 주신 자료들로 충분히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판단할 때 이 부분이 지역사회 뭐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활성화에 만약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제가 볼 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1시간 반이 무료가 됐는데 오는 사람만 그걸 알 수 있다면 어차피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 점포마다 그 주변의 상점가 점포마다 다 홍보가 돼서 좀 이 부분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래서 정말 이곳이 주차 시설에 대한 정말 뭐 소위 미어 터진다면 주변의 상점가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되는 건 사실이고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되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말씀하신 대로 이 재래시장이나 상인분들께서 알아서 자기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기네 집 앞에는 차를 주차하지 않아요. 자기네 가게 앞에는. 왜? 손님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이 안에서, 제가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의 문제인데, 만약에 선택되어질 경우에 이게 됐을 경우에는 좀 그런 홍보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십사. 그리고 제가 좀 뭐 저희 기획항만경제실이 도시공사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최재형 의원님의 이 조례의 의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의도가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또 나타나냐면
안선시 같은 경우는 쿠폰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도심 안에 있으면 그 도심의 주차장을 사용했을 때 주변 상가에서 물건을 사거나 했을 때 쿠폰을 발행된 할인권을 줍니다. 그러면 그게 그 도시공사에 그 주차 들어갈 때 이제 할인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정말 뭐 어떤 형태로든 상권을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다른 시에는 그런 방법들이 있더라. 쿠폰 발행을 하더라. 근데 우리 평택도시공사는 쿠폰 발행을 안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배미지구에 뭐 땡 웨딩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말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주차장에 대해서 할인권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주민들이 편하게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할인권 제도에 대한 고민도 이 조례의 맥락과 비슷하게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재래시장에 그 많은 걸 투자해 준 뭐예요? 사람이 와야죠. 근데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에 참 사람들 심리가 이상해. 커피는 5,000원에 먹어도 주차장 1시간 500원, 1,000원을 아끼는 게 이 사람 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차 딱지를 떼봐야 다음부터는 주차장에 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수를 어디다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그 인접 상가도 살아야 세금을 많이 낼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차장이 사실 급격히 진짜 없는 도시예요 지금. 그리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소사벌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거가 왜 장사가 더 죽었냐면 주차장 문제 엄청 나거든요. 그 주차 빌딩이 있는데 또 너무 비싸. 그럼 제가 어제 시장님하고도 좀 얘기를 했지만 그 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있으면 뭐야 비싸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재래시장을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뻗어도요 불편하면 안 갑니다. 그리고 차 없이는 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의구 원장님이나 최재형 의원님 말씀하는 건 저도 동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수가 주는 거는 뭐 다른 거 재원 마련에 비하면 그렇게 뭐 큰 재원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위원들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반복적인 수도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취지가 좋지만 이거 실제적으로 그 운영할 때 운영 관리 사항도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이용자들이 영수증 없이 거기서 또 주차장 거의 무인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 이용자와의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세입 부분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입 자체로 우리의 주차장 문제나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큰 요인도 아닌 거고, 다만 여기에 그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어떤 필요 부담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고려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정기권이나 일반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안내나 홍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어느 대상까지 구분해서 할 거냐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집행할 때 혼란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 관련돼 있는 담당 주 부서장으로서 그쪽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거리를 계속 확대하는 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입장은. 근데 이제 보시는 관점이 이제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주차장 관리 감면 조항하고 이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있을 때 관리하는 관점은 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가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조례는 교통행정과에서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공영주차장하고 연계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조례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느 측면에서 전통시장하고 진짜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이 거리가 어느 거리가 적정하냐의 선에서만 저희가 이제 바라봐서 이 조례에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이제 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산시 같은 경우에 이제 쿠폰 발행하신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제 저희 시하고 이제 안산시의 특성이 뭐냐면 안산시는 거리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영 주차장은 적용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인근에 있다고 해서 무료 시간을 더 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할인 쿠폰을 적용해 주는 거 있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항이 150m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1시간 30분을 무료로 주기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다시 이제 쿠폰을 또 하나 발행하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다면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 몇 미터가 가장 적정하냐 그 선을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일부 동의를 하긴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쿠폰을 발행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산시는 그런 쿠폰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럼 역발상으로 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런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만약에 전제를 한다면 우리가 전통시장 상점가라던가 이 기준이 있잖아요. 전통시장에 속하는 상점들에서 우리 일반적인 백화점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보면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면제가 되는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전통시장 상점가라던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곳에서 발행된 영수증으로 확인을 하고 면제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발상을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제 그거에서 더 나가서 전통시장 이용자들한테 영수증 확인이 없이도 1시간 반은 무료로 그냥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앞서간 혜택을 준다라고 좀 보는 거고, 쿠폰 발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에서 그거를 전체 상가나 이런 데한테 쿠폰 발행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이 보면 상가에서 자체 쿠폰을 발행을 해서 거기 오시는 이용자들한테 어느 주차장을 이용을 하면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딱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느냐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려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심의하시는 과정에 충분하게 좀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 지금 원안대로 조례 원안대로. 저희들 입장은 지금 현재 150m로 허용을 해주는 것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가 폭을 되게 넓혀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50m를 더 확대하는 거는 우리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현행 유지가 저희들은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예.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이따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향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순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희 의원입니다.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청년 실업이 증가에 따라 취업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확대하고
청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하여 청년 창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청년 창원 지원 대상자의 연령은 기존 15세에서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였고 제4조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의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청년 창업 지원 센터의 지원 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청년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경기도 내 8개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 고양 등 4곳이 청년 연령을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고 지원 사업에 마케팅 지원, 실태 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어긋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광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 의안번호 제9-49호 김순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청년창업지원 대상자의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예비 청년 창업자가 이제 39세 이하인 점을 고려하고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봤을 때 필요한 개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얼마 전에 우리가 갔던 데가 여기 청년 창업 지원센터였죠. 그때 청년 쉼표 거기를 제가 갔었는데 그 건물이라 이런 거는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날 인사말에도 많았지만 그 건물에 대한 이런 거보다도 과연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이 뭔가는 내용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센터장한테도 물어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은 하고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용을 충실해서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청년 쉼터는 이제 복지 파트에서 이제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취창업에 대한 부분은 기능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할 부분이 있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청년 쉼터는 청년의 복지 차원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설립된 지가 길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다양한 이제 청년 지원 기능을 좀 연구를 하고 또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복지하고 이건 다른 데지만 어쨌든 우리 청년이 뭔가를 창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고 또 창업 그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한 예로 갔을 때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처럼 이해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리고 오시면 나이가 좀 젊어져서 사실은 좀 39세 하는 거는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그 청년 창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홍보가 많이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우리 이번에 우리 아들도 창업할 때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이 있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나고 나니까 놓쳤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4조에 보면은 창업 공간 지원 이 창업 공간 지원이 현재는 없나요?
네. 지금 저희가 국제대학교에서 네. 청년 창업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센터는. 저희가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운영은 6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6개 기업. 네. 그다음에 교육 상담 하는데 이 교육 상담이 어느 거를 교육하고 상담하는 거죠? 4조 2항에 보면 분야는 다양한 거죠. 이제 창업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이거를 이용하고 있나요? 아까 과장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10개 기업 대상이 들어가 있고 이제 6개가 지금 창업. 네, 거기 이제 창업지원센터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제 금년에 1억 6,500을 이제 지원을 해서 네. 그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 1억 6,500 그 안에는 네. 그 한 사람의 매니저의 인건비, 한 사람의 인건비가 네, 포함되어 네. 있고요. 네. 나머지 사업성의 사업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그 기업 지원금이라든가 뭐 시제품을 제작하면 그 제작하는 비용, 그다음에 전시회를 참여하는 비용, 근데 어디에 교육에 내 창업하는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교육에 참여하면 교육비 지원, 그러한 사업 성격에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그 약간의 이제 수용비도 약간 좀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1억 6,500이 저희가 위탁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그 매니저 한 분이 이 일을 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업무라는 것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10개 기업에 네. 지원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청년 지원- 창업자들 일을 한 그 10개 기업인가요? 그게? 예, 10개 기업에 이제 사소한 거를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매니저 역할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그 혜택을 받고 알고 오셔서 하고 있네요. 저희가 이제 수시로 아직은 10개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6개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4개 기업이 아직 미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공고는 상시 공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국제대학교에서 이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참여하고 싶다 다 되는 게 네, 아니라 네, 진짜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뭐 4차 산업이라든가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육성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되는지를 선정해서 그 결정이 되면 이제 다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6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지원센터 운영의 기본 방향과 청년 창업 지원 정책 수립.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위원회가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 그때 위원회가 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그 위탁 운영자가 국제대학교에서 이제 수탁자가 이제 국제대학교거든요. 네. 국제대학교 수탁자가 그 대상자를 모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10개 기업 내에서 선정하는데 이제 지금 10개를 시작을 했지만 나머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생력이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본 창업을 하면 이건 창업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제품화 됐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퇴사 아니 하는 거 식으로 합니다. 바톤 터치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이제 선정을 하겠죠. 이쪽 이 아이템이 좋다. 우리 여기 이쪽을 6조에서 말하고 있는 위원회 이 창업 육성 위원회는 그 위탁 운영 그러니까 운영 방식, 이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어떤 방식, 민간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그 운영 방식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어느 범위 내에서 지원할 부분인지, 그 재정적인 거 하고, 그 센터의 이제 1년간 평가에 대한 거를 분석하고 보고받는 그런 심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결정한다는 얘기고요. 예. 아무튼 우리가 이 청년들이 진짜 직업을 갖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에 대해 뭐랄까 그런 거를 지원해서 좀 더 사기를 붙돋아 주는 거는 참 필요한 얘기라고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진짜 실질적으로
컨설팅이 돼서 정말 창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진짜 사업화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매니저 한 명이 갖고 다니는데 국제대학교에서 일단은 맡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 본 조례안 내용 자체에서도 저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왜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저희가 연령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국제대학교 그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저는 조금 이번에 이제 개인 사정으로 그 청년 그 행사에는 가지를 못했지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들어가 있는 청년팀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사업을 예전에 그 내가 시장이라면 예전에 했던 팀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청소년 팀이었죠. 청년 팀들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그 살짝 의문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김혜영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청년 이런 고용 촉진이라던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개라고 딱 한정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국제대학교에서의 공간 창업 몇 입주 개씩밖에 기업이죠. 없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된 게 저희가 10군 기업이 공간이 네. 확보돼서 그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집 공고에 보면 국제대학교에서 매년 올라온다는 그 모집 공고에 보면은 모집 기업 수는 땡땡개 업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00개 업체 이렇게 돼 있으면 10개가 아니라 99개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되잖아요. 뭔가 모호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단일화를 시키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기술 집약형 관련 업종, 4차 산업 관련 업종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놨어요.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근거가? 예, 저희가 이제 창업지원센터를 시작한 지가 불과 뭐 3,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시작할 당시에 이 창업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게 목표가 이 4차 산업이나 신산업 이 위주로 어느 정도의 이제 청년들이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10개 기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6개 기업밖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이게 참여율이 약간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하려고 개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지식, 정보, 4차 산업으로만 이게 국한돼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아이디어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분야도 사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일반 창업자에 대해서도 지원폭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저기 실무 부서에서는 1인당 한 300만 원씩 정도 해서 100여 명한테 이제 이 창업에 대한 지원금을 해서 한 3억 정도 예산을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 분야 아니더라도 일반 창업자인 청년들한테도 혜택이 가게끔 해서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방향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거나 고용 촉진을 우리가 이제 장려를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제한을 두지 말고 업종을 4차 산업이라던가 기술 집약형이라는 것에 제한을 두고 10개라고 했지만 6개밖에 채우지 못하는 상황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좀 폭을 완화시켜주고 또 청년들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그 폭을 좀 완화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김혜영 의원님 추가 질의. 예. 지금 과장님이 300만 원씩 해서 3억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 다시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직 예산 확정은 안 됐,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 창업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창업이라고 하면 진짜
우수한 아이디어, 네, 제품 네. 생산하는 그런 것 쪽만 해서 이 창업지원센터 입주를 시켰거든요. 그냥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는 청년도 있고,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은 어떤 디자인에 대한 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국가나 큰 기관에서 하는 박람회가 있어요. 네, 네, 뭐 네. 디자인 아, 엑스포라든가. 근데 거기를 참여를 하려면 부스 설치를 해야 되고, 아, 그걸 나를 알려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다 개인 비용으로 지금 각자 자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시에서 그런 부스 설치비라든가 이 참가비 정도는 지원해준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좀 어떻겠냐라는 차원에서 뭐 그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설명을 아직은 뭐 들으니까 저기 시 정책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이 조례 자체가 이제 촉진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나 방안 이런 거를 이제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예산 심의 과정이라든가 업무 보고 과정에 별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계획이시니까 그리고 들어보니까 좀 이해는 가지만 아 도대체 창업하는 사람한테 300만 원을 줘서 뭐를 해라 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거는 좀 안 맞는 말 같아서 그랬는데 또 그런 면으로 얘기를 듣는다면 좀 이해가 가는 분도 있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네, 노력은 참 좋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좋은 저 뭐야 이런 예비 창업자들이나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하시는 것 같고 저기 뭐 여기에 좀 사업 부분에 뭐 실태조사 연구라든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다 김영 의원님하고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이 15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 15세 이상에서 이런 창업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예, 20세 미만도 있었습니다. 예. 있었어요? 고등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예, 예. 창업하는 그런 예, 예. 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보면은 청년하고 청년하고 청소년하고 기준이 좀 모호하더라고요. 지금 조례가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청소년 기본법이라든가 청년 기본법 이렇게 정해져 있던데 이게 좀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좀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예. 네, 법으로는 청년이라고 법으로 정의하기를 19세에서 34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는 청년이.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법에 이제 따로 조례를 정하면 연령을 정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창업 지원 기본 조례에는 평택시에서는 19세를 15세로 낮췄습니다. 그 연령이 왜냐하면 저 젊은 애들도 학생도 나이대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요번에 이제 김순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저희도 이제 대부분 찬성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점점 아이들은 젊어지고 그다음에 법으로 34세로 돼 있지만 39세를 확대하는 거는 모든 청년층이 이제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높이는 거고요. 법에는 19세에서 34세지만 이 조례로는 15세로 낮추고 39세로 늘리는 것이 지금 시대에 좀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늘리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39세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확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15세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혹시 그 15세에서 그 청년이라고 하면 좀 만 19세까지 그 사이에서도 이제 지원하는 사람이 예, 많이 있습니다. 있냐 이제 여쭤보는 거고요. 예, 있습니다. 예. 뭐 이런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다면 청년들이 많다면 이렇게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 네. 청소년 기본법하고 이제 일반 청년하고 할 때 그 중복되는 그 연령대가 좀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시혜적인 법령에서는 그 폭을 좀 크게 잡아주기도 하고, 또 규제적인 성격에서는 폭을 좀 낮게 잡고 이제 그러한 어떤 패턴이 좀 있어서 중복적인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예. 예,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 일본 간 컨테이너 화물 신규 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만 경제실소관 이제 조례안 한 건과 업무협약 보고 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0호 평택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안은 수수료 징수 기준이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상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매번 조례안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복된 224종의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평택항과 일본 간 컨테이너 화물 신규 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이제 간략하게 이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지난 9월 16일 신규 개설된 평택항과 일본의 오사카, 나고야항 간의 컨테이너 정기 항로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협약으로 오는 10월 중에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그리고 주식회사 펜스타 간에 체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항로 최초 운항일로부터 3년간 운항선사의 평택항 화물 처리 실적에 따라 항로 활성화 지원금을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을 경우로 이제 한정하며 운항선사의 귀착세월로 인한 운항 중단 시에는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일본 항로의 초기 안정화를 지원하고 항로 다변화와 추가 화물 유치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질서관 조례안 및 업무 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평택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중복된 재증명 등 수수료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조례를 간소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법령에 어긋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 그 정보 공개 수수료 정해놓은 수수료하고 중복되는 것을 좀 제거하고 이렇게 다시 정비하신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법령에 있는 거를 보통 이제 조례에다가 또 네. 이렇게 담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중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거를 이제 법령의 기준으로 일원화 시켜서 네. 하는 거로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 평택시가 이 재증명 수수료 수입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4,600 정도 되고요. 4,600. 예. 그다음에 이제 많아. 올해 상반기까지는 한 2,700 정도 지금 2,700 재증명 수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 수수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뭐 등본이나 이런 거 떼는 거나 알지 이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이 수수료 수입도 상당하네요. 4,600만 원 정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상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11페이지 저희 지금 조례안 설명 11페이지 보면 지금 현행 별표일 1과 개정안 별표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그 뒷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이 다 비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요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가 지금 개정이고 뒤에는 다 원하는 대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정전에 실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저희가 전체 그 재지명 관련돼 있는 조항이 273종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법령에 정해 있는 지방자치법과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관련된 법령에 따라가는 게 224종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삭제를 하고 나머지 별표의 조례상으로만 남아 있는 49종만 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비어 있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법상으로 받을 수 있는 조례는 그것의 근거로 받고 있다 이런. 저희 조례상으로는 지금 이 부분 40여 개가 정리가 되고 나머지는 법률상에서 이미 다 규정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 일본간 컨테이너 화물 신규 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액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주 1항차 운행이잖아요. 지원 조건을 제가 봤어요. 그 2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6개월 이상 연속 운항 시인데 6개월 미만이거나 거의 중단이 된다 하면은 지금 지원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고의 중단 시라는 거를 고의 중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고의 중단이라고 보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지금처럼 9월에 운항을 개시했을 때는 금년도는 지원이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고의 중단이란 말씀은 이제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줄었을 때 그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선박 고장 이런 게 아니고 단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그 있습니다. 고의 중단의 기준점은 영업이익이 자기들이 떨어지면서 우리는 못하겠다 했을 예. 시에를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제 6개월 미만은 지원을 안 돼 이제 6개월이 넘었어. 그럼 그 7개월부터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소급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예, 당해 연도가 6개월을 6개월이 경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2022년도는 지원이 안 되고요. 2023년부터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아는데 이제 9월이면 해서 6개월을 이제 가면 2023년이 되잖아요. 예. 그랬는데 소급해서 6개월을 주는 건지 그 7개월부터 2023년 1월부터 주겠다는 기준인지 아니면 6개월이 지난 그 7개월부터 주겠다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9월 16일 취향에서니까 네. 내년도에 올해 9월 16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치를 주는 거고요. 이게 주는 거는 연도를 자르는데 주는 거는 그 1년의 그 운영 일단 실적. 6개월은 지켜봐야 된다 예. 이거고 고의 중단은 본인들이 별다른 얘기가 없이 기준은 오로지 영업이익이 감소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은 중단한다 이거지요. 지원 불가한다. 근데 그거는 좀 넓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로 했을 그거야 경우를 당연한 제외하고 거죠. 응. 꼭 영업이익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유로 해서 중단한다기보단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중단했을 경우는 다 포함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의적일 때도. 그러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고의 중단을 뭘로 기준으로 해서 볼 거냐 이거야. 자기들은 고의가 아니라 그러고 우리가 볼 땐 고의라고 그러면 이게 분쟁의 여기가 예, 그 생기는 문구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상으로는 좀 문구잖아요.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지금 범위를 아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건데 그 표현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한번 좀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 내용을 정확히 어느 정도는 나열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예, 수 그거를 있는 뭐 건데. 모든 거를 열거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한계는 일단 있지. 해석을 할 때 좀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거는 용어 그렇죠. 선택을 좀 저희가 좀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 용어 예. 선택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할 거 하면 우리는 뭐 그런 일 없이 계속 수량하고 항로도 더 개발하면 좋죠, 그렇죠? 그렇게 하자고 우리도 지원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여기 보면은 합의 사항에 보면은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지원도 해서 서로가 상호가 상생할 수 예.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의원님께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김에 제가 저기 컨테이너 전기 항로 이제 운항 및 지원 세부 협약서 중에 협약서의 제 8조의 8조 1항에 보면 항로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이제 관련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요거는 항로 활성화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조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적이라는 말을 빼야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 검토하실 때 이 법률적이라는 말은 빼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이제 저번 저희 의원 간담회 때 이제 보고를 받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9월 16일부터 좀 첫 취향을 한 거죠. 그러면 오늘이 9월 16일이면 예, 금요일이네요. 금요일날 첫 취향이 이번 주 또 다음 주 금요일마다 취향을 하네. 예, 금요일 들어와서 예. 토요일 나가는. 그 첫 취향 했을 때는 그 항차 그 화물 그 적재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처음 취향할 때? 지금 보고가 안 돼 있었는데요. 아. 초창기라서 많지는 화물이 않다.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번에 이제 보고한 자료 보니까 이제 이제 올해 예상 그런 항차 그다음에 내년 이렇게 있는데 이거 좀 잘 체크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희 그 지원 협약서에 보면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고요. 운항 선사의 고의로 무단 운항 중단 및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택시는 운항 중단 항차당 200만 원으로 계산하고 당해년도 지원금 교부시 이걸 차감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200만 원 이게 이런 근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정확한 근거가 그런 거는 없고요. 단지 이제 저희들이 그 항차를 순차적으로 운항하다 보면은 평택, 부산, 나고야, 오사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기가 불순했을 때 그 항차를 일주일 동안 못 돌릴 경우에 한 포트를 스킵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물동량이 적은 항만을 기항을 하지 않고 다음 항차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그 4개 포트 중에 평택항의 물동량이 좀 적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평택항을 스킵하려고 다른 항만 다 기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걸 평택항도 꼭 기항을 하고 나머지 항만을 스킵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제재 조항으로 좀 넣어놓은 거라고 이게 이해하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200만 원에 대한 판단 근거가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거는 당사자 간의 이제 그 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양자 간에, 설정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평택항이나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이게 잘 추진이 되고 계획대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 일본 간 컨테이너 화물 신규 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 경제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벽에 있는 시계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